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good morning. My name is Myung-sun Lee, the president of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Before I start my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first thank Il Sagong, the chairman and CEO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Norbert Ashburn, the representative of the Konrad Adenauer Stiftung, and Min Jae Lee, the president of Korean Women Entrepreneurs Association,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oday's conference on women and growth potential. I feel honored to deliver the presentation in the presence of Hee-sung Kim,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you in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My presentation today is on the employment of women in Korea, challenges and tasks. I will now deliver the presentation in Korean.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성 고용률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목차는 첫 번째로 왜 지금 한국은 여성 고용률을 확대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의 현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여성 인력은 어떻게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여성의 취업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출산율을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여성 노인이 됐을 때 노후 빈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오늘날은 점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 산업에서는 고부가 가치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가 가정 양립을 위해서 시간을 최대로 최적화하는 여성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할 수 있고 여성 역량 발휘에 따라서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성 인력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여성 고용률과 Y축은 경제 성장률을 뜻하고 있는데요. 그 여성 고용률이 증가해 있는 이와 같은 그 북유럽 국가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라든지 스위스, 스웨덴과 같이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 역시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슬라이드는 여성 고용률과 국민 1인당 GNP, 여기선 GDP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즉 화면에서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북유럽 국가의 룩셈부르크라든지 노르웨이, 스위스 등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에 있어서는 국민 1인당 GDP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 고용률의 고용률이 낮고 이에 따라서 1인당 GDP도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요, 이러한 경제 지표 말고도 특별한 지표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여성 고용률과 합계 출산율을 뜻하는데요. 네, 됐습니다. 여성 고용률과 합계 출산율을 뜻하는데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이 매우 문제인 나라에 있어서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즉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이 여성 고용률이 매우 높은 그런 나라에 있어서는 합계 출산율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우리나라의 지표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낮고 또한 고용률도 낮습니다. 여성 고용률이. 따라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여성 고용률을 높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여가는 그러한 예를 이 슬라이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면 이거는 지금 빨간 그 슬라이드는 여성의 고용률을, 파란 슬라이드는 남성의 고용률을 뜻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는 것 같이 네덜란드나 캐나다, 독일과 같이 이거는 빈곤율을 뜻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이 막대 그래프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는 낮은 것이 좋습니다. 낮은 나라는 빈곤율이 적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여성 빈곤율이 제일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높은 여성 빈곤율은 젊었을 때 취업을 여성 고용률이 낮기 때문에 노인에 가서도 역시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 및 중장년기에 공적 사적 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노인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뿐만 아니라 이 고연령이 문제인 이러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여성 고용률의 확대를 또 하나의 측면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편 여성 고용 확대는 기업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20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스피 상장 기업 중 500인 이상 기업 170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여기에 Y좌표는 여성 관리자의 비율입니다. 여성 임원이 되면 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겠고요. 이 여성 관리자의 비율과 기업의 자기자본율, 매출액 수익률, 순이익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과 같은 기업의 재무성과는 여성 관리자의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인력 활용을 확대할수록 기업에서는 수익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부터는 여성 인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 고용은 어떤 현황인지 그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파란 곡선은 남자의 고용률, 남성의 고용률을 뜻하고 빨간 곡선은 여성의 고용률을 뜻하며 2009년 잠깐만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20년간의 고용률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이 표에서 보면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빨간 선이 여성 고용률이기 때문에 여성 고용률을 증대시켜서 남녀의 고용률의 격차를 매우 줄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나온 이 그래프가 한국의 고용률입니다. 남성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은 아주 평행을 지난 20년간 조금도 변함없는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남녀의 고용률의 격차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격차가 OECD에서 제일 큰 포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남성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의 격차는 우리나라는 20%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남성 고용률을 75% 정도로 본다면 여성 고용률은 55%로 변화하지 않고 20년 동안 이러한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연령별 여성 고용률을 뜻하고 빨간색은, 파란색은 연령별 OECD의 여성 고용률을 뜻합니다. 남성 고용률은 아니고요. OECD의 평균 여성 고용률입니다. 이 표를 간단히 보면 OECD의 평균 여성 고용률은 20세에서 55세 리타이어 전까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빨간 곡선, 우리나라의 곡선은 처음에 시작과는 다르게 그 여성 고용률이 매우 낮아짐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이거를 소위 M 커브로 한국이 나타내고 있는 특별한 커브를 뜻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OECD, 파란색은 OECD 평균에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못 미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국 여성 고용의 구조와 문제점을 조금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빨간 곡선은 25에서 29세 연령의 고용률입니다. 밑에 연두색 초록 곡선은 30에서 34세 여성의 고용률입니다. 파란 곡선은 35에서 39세의 여성 고용률을 뜻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그 빨간 곡선 지난 2000년부터 2013년, 지난 13년간 그 매우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68점, 그 2013년에 68%,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70%에 매우 가까이 가 있는 연령입니다. 따라서 20에서 25세 사이에는 이렇게 고용률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초록 곡선은 30에서 34세 고용률도 지난 10여 년간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여성이 결혼을 미루고라도 또는 출산을 미루고라도 지속적으로 고용률을 높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5에서 39세 이 파란 곡선만은 다른 곡선과는 다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여성의 나이 35세에서 39세는 이제 출산을 했거나 보육을 하는 그러한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그 보육하는 그 기간에 있어서 이렇게 저하되고 있는, 즉 경력 단절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아직도 미취학 아동의 양육은 여성이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봤습니다. 예, 이것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력 단절이 누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를 봤을 때 파란 곡선입니다. 30에서 39세 이 일하기에 참 좋은 연령이 대부분 경력 단절을 보이고 있고요. 경력 단절을 경험한 예인데요. 그다음에 어느 기간 동안, 얼마 동안 경력 단절을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파란색 곡선은 10에서 20년을 뜻하고 빨간색 그 원그래프는 5에서 10년을 뜻합니다. 따라서 경력 단절을 한번 했다 하면 적어도 5에서 20년간의 긴 기간을 경력 단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성에게 있어서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파란 곡선은 남성의 그 고용률을 뜻하고요. 빨간 곡선은 여성의 고용률을 뜻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20에서 24세는 비정규직이 남성과 여성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출발하지만 빨간 곡선만 유난히 증가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 고용에 있어서는 고용시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뜻하고요. 이러한 비정규직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높은 그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00년에 비해서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왜 여성의 고용이 이렇게 문제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이 이렇게 낮냐 하면 첫 번째가 이건 지금 한국의 근로시간입니다. OECD의 평균 근로시간은 여기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북유럽의 국가들은 대개 OECD 평균보다 근로시간이 낮습니다. OECD의 평균은 1770시간인데 우리나라는 2163시간, 굉장히 긴 장시간의 근로를 하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률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할 때 4시에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나 우리나라처럼 긴 장시간 근로로 8시, 9시에 퇴근할 때 있어서 4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여성에 있어서는 매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OECD의 자료를 보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시간제 취업자,
비율입니다. OECD의 평균, 이 빨간색이 시간제 취업자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시간제 그 취업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습니다. 시간제 선택제 일자리는 여성 고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그 모성 보호의 그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 OECD 평균에 있어서 파트타임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건데 실제로 여성 고용률과 그 파트타임의 그 율을 뜻하는데 우리가 아까 높았다고 얘기한 네덜란드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북유럽 국가들에 있어서는 시간 선택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따라서 여성의 고용률이 높았지만 우리나라의 시간 선택제율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런데 여성 고용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모성 보호입니다. 산전 산후 휴가 90일을 주고 있는 그 기업이 실제로 여기서 보면 약 56%, 그러니까 그 반보다 조금 넘고요. 더군다나 소규모 사업장은 그보다 더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까지 모성보호 90일의 산전산후 휴가를 주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비정규직이 들어가면 훨씬 떨어집니다. 42.9%로 더군다나 이러한 소규모 5에서 9의 근로자 10에서 29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산전산후 휴가조차도 매우 어려운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요. 이거는 또 하나의 모성보호 중에 또 하나의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을 두는 기업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법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한 42%밖에는 못 쓰고 있고 이것도 소규모 사업장에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막내 아이가 연령이 어땠을 때 연령에 따라서 취업률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그래프인데요. 실제로 막내 아이가 0에서 2세 영아일 때는 22.13%밖에는 여성이 취업을 못하고 3에서 5세 되면 37%로 증가하면서 그 아이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고용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돌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세 이하의 아이는 대부분 친정 부모나 시댁 어른들께 맡기는 것 5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설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3세 이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이거는 또 하나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짚고 가야 되는 마지막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실제로 고용된 여성에게 있어서도 무엇이 문제냐면 예전에는 입사할 때부터 여성 차별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굉장히 여러 정책을 두고 있지만 현재도 문제점으로 두고 있는 거는 인사 고과에서 차별을 하고 승진에 있어서는 더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 여성이.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리키 파이프라인이라는 유명한 그 그림인데요. 실제로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여러 나라들이 여성이 처음 취업할 때는 48%로 남성과 거의 유사하게 취업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점점 승진해 갈수록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중간급의 한 과장 정도 될 때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게 8분의 1만 살아남고 더군다나 이사 그룹에 가 있을 때는 거의 살아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기 베인 & 컴퍼니에 있어서는 여성의 잠재력을 우리나라를 25개 국가 중에서 23등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성의 잠재력이 매우 낮은 나라라는 그러한 뜻이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는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여성의 고용률을 확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생애 주기별 인력 활용을 재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기 노동시장 진입 시부터 공정성을 제고해야 되고
여성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해서 모성 보호가 강화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가정이 양립돼야만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양성평등한 육아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성만이 육아를 담당해서 경력 단절이 있지 않고 남성도 같이 조성을 하고 경력 단절한 여성의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근로 방식은 다양화해야 됩니다. 시간 선택제와 같이 또 성별 임금 격차도 해소해야 되고요. 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그 근로 여건을 개선해서 업종별 직종별로 여성이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서 여성 취약계층을 지원 강화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을 위한 고용 개선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고용 친화적 기업, 여성 친화적 기업, 또한 돌봄 정책의 사회적 지원, 맞벌이 친화적 조세제도, 금융지원, 사회정책 강화, 성차별 예방, 법제도 강화,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을 확대를 위한 진로지도 강화 등 제도적으로 접근이 될 때만이 여성 취업은, 여성 고용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오늘 한국 여성 인력의 활용의 현황이 어떠한지 또 그러한 그 현황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